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지금 10시 20분이에요. 뭐 하고 계셨는지요? 오늘 진짜 하늘도 맑고 높고 따뜻했던 가을날, 이렇게 하루를 좀 지내보면요. 단풍 참 아름다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요, 단양, 영월, 영주 찍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가장 사실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내면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있는 보물, 보석을 발견하게 되면요. 부자도 될 수 있고요. 풍요로운 삶을 물론이거니와 행복과 건강한 삶도 누릴 수 있죠. 그 모든 힘이 바로 이 내면에 있기에 저희 국제 멘탈 코칭 센터 MCCI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정말 자신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꿈, 희망, 무엇보다도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탈 코칭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멘탈 공부를 통해서 정말 삶의 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삶의 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꿈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을 이뤘고요. 또 그 꿈의 계기는 또 무엇이었는지 진솔한 이야기 사랑방처럼 오소본 도소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네, 자, 변호사이시면서 지금 현재는 멘탈 예, 코칭. 멘탈 코치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최초로 제1호 변호사 멘탈 코치세요. 자, 변호사 멘탈 코치 제1호 김종규 코치님을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조금 더 딥하게 해주신다면. 네. 좋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변호사로서 지금 12년 차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 교육 이사를 맡고 있다라고 하니까 교육에 좀 남다른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죠. 네네. 특히, 물론 뭐, 저의 다른 영역도 있지만, 음. 특히 제가 교육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후배 변호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변호사로서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네네. 그리고 그 변호사의 일뿐만 아니라 또는 그 변호사로서 만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 됐고, 그 고민으로 제가 멘탈 코칭 과정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교육 이사로서 후배들 끌어주고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오셨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음. 우리 교육 말고 그럼 또 공부하신 거 있을 거라는 네, 추측이 들거든요. 많이 했죠. 예. 그 KSC 과정을 수강을 하면서 음, 코칭이라는 걸 처음 접했습니다. 코칭을 하면서 예. 어떻게 하면 고객에 대해서 또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코칭의 시작이었는데, 코칭을 하다 보니 조금 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졌고, 그게 멘탈 코칭을 배우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한국 코치 협회에서 기초 과정에 해당하는 KAC라는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네. 고객 만족을 위한 대화를 할지 네, 그런 걸 공부하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멘탈 코칭까지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기존의 코칭과 멘탈 코칭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KC 과정을 공부할 때는 네. 물론 이제 대화의 방법이 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앉아서 또는 이론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MCCI에서 진행되는 이 멘탈 코칭 과정은 기본적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앉아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어떻게 상태 변화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상태를 더 극도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코칭과는 조금 더 다른, 어찌 보면 방법론이 아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상태 변화라는 말을 여러 번 이제 하셨는데 그 네. 상태 변화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항상 코치님은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 맞아요. 첫 번째 상태는 내 기분이 어떤지. 네. 그리고 그 또, 기분 좋은 상태를 어떻게 내가 꿈꾸는 모습까지 바꾸느냐의 그걸 상태 변화로 저는 정의를 하는데, 상태 변화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빨리 바꿀 수 있다면 네네.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네. 즐거운 상태에서 일하거나 네. 뭐 자기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그런 네. 꿈들은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상태가, 최상의 멘탈 상태, 기분 상태, 정서 상태가 최고의 성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그 상태를 변화시키고 촉진을 빠르게 시키는 방식론이 기존의 코칭과 다른 멘탈 코칭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멘탈 상태가 한마디로 빠르게 좋아진다는 건데, 네. 그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항상 모든 그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 MVP가 네네네. 인터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컨디션이 최상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항상 컨디션이 최상이라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제가 그래도 또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예, 사법시험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합격률이 1%밖에 안 되는 시험인데 그걸 제가 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시험 당일날 그리고 시험 결과를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 잘 먹었고, 그리고 내가 몸이 힘들 때는 저는 뭐 예를 들어 샤워를 한다, 또는 잠깐 운동을 한다 해서 몸에 누적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공부하고 힘들었던 걸 좀 오후에 다시 리커버리하고 다시 저녁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내 모든 상태를 최상 베스트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MCCI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원래 이론적으로 있었던 거를 저는 이제 몰랐던 거죠. 이론적인 거를 공부를 하면서 나의 스스로를 이제 그걸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상태 관리를 네. 상당히 잘 해오셨기 때문에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신 건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특히 국가대표 선수와 프로들을 그렇죠.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 영미와 가자, 컬링턴 은메달부터 해서 많은 프로팀과 또 무엇보다도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투혼상에 빛나는 세계 랭킹 1위의 셔틀콕의 여왕 안세영 선수까지 이제 코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코칭한 그 방식론이 직접적으로 이론을 넘어서, 이론은 당연하고, 그죠? 이론은 당연하고, 이론을 넘어서 움직이고 경험시키고 액티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의 코칭과 달리 멘탈 코칭에서 더 직접적으로 내가 실감 있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이 기존의 코칭과도 다르고 내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된 중요한 성과를 내기엔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진짜 많은 질문들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지금 상태가 최상이냐고 묻고 싶어요. 저는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29분, 10시 반입니다. 네. 저는 10시 반에도 제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9시에 뭘 할지, 그리고 8시에 뭘 할지를 계속 계산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10시 반이지만 제 상태는 오전 9시 반에 느꼈던 최상의 기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린 겁니다. 항상 지금 접하고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힘들지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 시점에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해놓고 그리고 그 1시간 전에 내가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출근하면서 저는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많이 탑니다. 예. 지하철 7호선을 타면 네.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핸드폰이죠. 뭐 그렇죠. 그냥 물어볼 것도 없지.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사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누가 이혼하는 거, 누가 사겠다는 거 내일 기억이나 할까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고 그게 한 달 뒤에 기억이 날까요? 물론 재미를 찾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시점에 기준을 한다면 내가 1시간 전, 2시간 전에 뭘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네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 가지 포인트인데 그 과정들을 훈련하려면 MCC가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딱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 프로 선수들 네.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 멘탈 코칭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그 시합에서 내기 위해서 30분 전에 할 것, 그렇죠. 1시간 전에 할 것, 하루 전에 할 것, 3일 전에 할 것, 이게 한마디로 루틴 맞습니다. 쫙 짜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루틴대로 살아가거든요. 네. 김정규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진짜 뭐 변호사 삶을 살 때 치열하고 누구보다도 진짜 긴박하고 엄청난 속도전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리론, 이론을 넘어서서 훈련이 대단히 많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 과정에 와서 더 깊이 현장감 있게 막 느꼈고 그걸 더 장착을 했다라고 하니 저한테는 더 특별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제가 많이 훈련하면서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내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그 상태로 인해서 내가 꿈꾸고자 하는 그 모습을 명확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계단만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태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나아가자고 하는 그 미래의 모습도 전혀 그리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 상태를 찍어야 됩니다. 네네. GPS를 통해서 내 현재 상태를 찍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그렇죠. 경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도 모르고 그리고 가야 할 곳도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야 돼. 예를 들어 나 돈 10억을 벌 거야.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벌 건가요? 버는 모습을 생각했으면 내가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도 나와야 되고 그것을 그러면 한 달 후에는 또 어떤 목표 또는 그다음에 뭐 1년 후에 어떤 목표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모습도 모르고 미래의 모습도 모르니까 다들 우왕좌왕만 하고 계속 그냥 유튜브만 보고 또는 유튜브는 봐야 되죠. 네, 유튜브만 보고 아니면 뭐 스트리밍 서비스만 보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면을 많이 느낍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막연치상하게 벌어야 돼, 가야만 해, 돼야만 하지, 스트레스풀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막 옷조이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되고, 네. 정말 무엇이 되고, 어떤 방식론이 되고, 그걸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구체화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많이 맞아요. 그러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팅창 보니까, 우리 변호사님 너무 멋지다고 팬들이 이렇게 또 오셨나 봐요. 잘생겼다고까지 얘기를 주시는데, 네. 예, 아시는 분인가 봐. 네. 다 네. 제가 심어놓은 분들입니다. 예, 권용훈 선생님과 또 우리 라이프? 예, 웅라이프인가요? 네, 웅라이프. 예. 웅라이프. 예. 그다음에 투 아르떼. 예. 기대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원하는 상태 인식에 대해서 그리하여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 이야기를 참 많이 주셨는데 자 그렇다고 코치님은 어떤 인식으로 네. 우리 멘탈 코칭에 들어오셨는지 그 계기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자칫하면 전문가만 가는 건가? 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지껏 다 평범한 학부모님들 또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분들, 이게 소소한 우리 이웃들이 왔는데, 좀 특별하게 우리나라 최초로 네. 변호사 멘탈 코치 1호이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분 왜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저도 그냥 사람으로서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닌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업이 변호사이고 제가 운이 좋아서 시험에 합격한 거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너는 뭘 원해? 또는 너의 상태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본 적 없다. 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해본 적 없다. 네. 와, 이거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마 많은 이걸 보는 분들한테 스스로 그냥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렇겠어요. 네. 예. 저도 지금 멘탈 코칭 과정을 하고 거의 1년 동안 이 과정을 겪으면서 훈련 받았던 거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떻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건 어떤 모습이지? 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질문이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아, 진짜 그렇겠다.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코칭 학생들이나 뭐 기업의 그런 직원분들 이제 할 때 습관 같은 거 네. 진짜 끊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살 빼고 싶다는 거죠. 근데 맛있는 음식이나 또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뭐 술이나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그런 기호식품들이 딱 있게 되는 상황에서 네. 훌러덩 그냥 자신 다 먹어. 아이고, 또 먹었네, 또 쪘네. 나는 왜 그것도 안 되고 비난 비판은 잘 하는데 진짜 그 상황에서 나 지금 어떤 상태지? 아, 나 지금 배부른 상태구나. 원하는 상태 뭐지? 나 좀 날씬해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먹고 싶은 거 참으면 스트레스는 크니까 그냥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 입만 먹어보자. 그렇죠. 예,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네. 진짜 매 순간마다 내가 나의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진짜 될까 싶네요. 제가 수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난 왜 안 되지였어요. 왜 안 되죠? 난 왜 안 되지? 음? 나만 이런가? 음? 나는 결국에 실패하는 건가?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기야 이제 사법고시가 한 번에 붙기란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몇 번 떨어져서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2번 합격하고 예. 2차 시험을 4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게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수험 기간이 한 6년 정도 넘었는데, 네네. 6년이면 뭐 중간 정도 해당합니다. 어, 그 기간 동안 많은 감정이 뭐였냐면 좌절감과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죄책감. 자책. 죄책감은 왜죠? 죄책감은 네. 그러니까 20대 후반까지 돈도 못 벌고 부모님 등골 브레이크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분명히 잘 났다고 생각했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시험에 실패를 겪다 보니,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네네. 그러니까 자책감이 넘어서 죄책감이 가는 거죠. 야, 나는 왜 안 되는 인간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진짜 멘탈 상태가 최악이네. 최악이죠. 어찌 보면요. 예. 아마 어떤 실력적으로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네네. 내가 멘탈이 최저인 상태, 그러니까 자존감과 어떤 긍정 마인드가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왔어도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이제 멘탈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수험생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겪는 어떤 뭐 사회인도 있고 회사원들도 분명히 어떤 좌절을 겪습니다. 뭐 아까 세일즈맨은 뭐 거절을 더 많이 당하시죠. 그렇죠. 거절 받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커지다 보면 이제 자책도 커지고 근데 그 많은 과정들을 훈련을 통해서 자부심을 키우고 자존감을 키우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걸 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이런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누구나 다 실패는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안 하고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성공론에 이렇게 나선형 계단 타듯까지 이게 뭐 쭉 수직 상승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이렇게 계단을 타든 그럴 적에 한쪽은 이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나 왜 안 되지? 자책. 이 시간이 길어지면 나는 누구의 등골만 빼먹는 그런 사람인가?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인가? 죄책. 그리고 자책, 죄책, 이게 좌절감으로 함께 가면 점점 안 되는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런 공부를 해놓게 되면 내가 실패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서 뭘 배우지?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음. 그러면 그걸로다가 또 계단 하나 타서 멘탈은 점점 강화되는 게임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걸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자책과 죄책으로 떨어진다. 네. 만약에 그럼 타임머신 타고 네. 코치님께서 그 자책과 죄책감의 그 20대의 그 시절 네. 6번 낙방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타임머신 타고 가서 멘탈 공부를 했더라면 어떤 모습이 지금 딱 첫 이미지로 떠올리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스토리를 썼을까요? 특히 제가 이제 아깝게 떨어질 때가 이제 4번째 시험에 제가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3번째 시험 때 특히 제가 만약에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 그때 넌 할 수 있다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실력적으로 뛰어날 시점이었는데도 자존감도 무너져 있고 네.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되게 클 때였거든요. 아마 그때 만약에 제가 지금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해준다면 아마 그때는 지금의 성적보다 훨씬 더 많이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것도 높은 성적으로 네. 합격했을 것인데 네. 그때는 이걸 몰라서 자기만 그때는 제달 깎아먹기. 네,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제가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네네.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음. 분명히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결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에너지는 충분하다. 그 얘기를 자기가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 멘탈 코칭 과정이 현재의 나와 네네. 그리고 과거에 나가 있고 미래에 나가 있다면 네네. 현재의 나를 구성하는 것도 과거의 나가 넘어온 거고 그렇죠. 미래의 나를 그리면서 다시 현재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김정규에게 얘기한다면 지금도 잘하고 있었고 잘 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 과정을 해준다면 분명히 그때 27살, 26살의 김정규는 아마 훨씬 더 극강의 퍼포먼스를 냈을 겁니다. 네. 그때는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항상 지금 아들이 잘 되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죄책감이 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네네네.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많은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네. 확률적으로 자책, 죄책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지금 드는 시점인데 네.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스스로가 이런 방식으로도 관리를 한다면 스트레스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죠.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물론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술과 담배에 의존합니다. 뭐 일반인도 그렇지. 네, 사실 뭐 힘들면 지금 쉽게 뭐 밖에 나가면 먹는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뭐 소맥이잖아요. 네, 소맥이 치킨에다 네, 뭐 야식. 그걸 통해서 뭐 잠시 있는 거죠. 네네. 잠시 잊을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눈을 가린 것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닌데 수많은 분들이 잠깐이라도 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물론 저도 소맥 많이 먹습니다. 근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변호사님들은 민사사건, 형사사건 네. 그거 엄청나게 결과가 또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죠. 판결에 대한 그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또 준비 엄청 공부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인들보다 또 대단히 높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돈 받고 일하잖아요. 변호사로. 맞아, 더구나 돈 변호사로. 받고 네. 일하니까. 그리고 돈 받고 일하는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변호사들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겠어요. 우리 목숨 내놓고 일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다는 건데 진짜, 예.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네. 물론 술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입니다. 담배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한테는 저는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야, 이거 너무
고급져가지고 이해하기가 어찌 보면 쉽지 않거든요. 자기에 대한 질문이 스트레스 관리론이라고 하는 거 네. 좀 막연도 하고요.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네.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런 질문들을 계속 스스로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왜 힘들어하지? 그리고 네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네네. 또는 어떤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지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또는 음.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아.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전거 탈 때도 처음에는 두 발 자전거 쓰는 게 어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죠. 근데 익숙해지면 잘 탑니다. 음. 근데 그분한테 다시 외발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또 넘어지겠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잘 갑니다. 멘탈의 훈련 방법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익숙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너무 멋있다. 진짜 네 발 탔다가 두 발 탔다가 외발 타듯이 네, 멘탈을 훈련하게 되면 이 방식론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무기가 된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혹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코치님의 직접적인 이제 속살을 제가 끌어내는 좀 도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 가정 들어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좀 나를 알릴까도 있었고, 제가 막연추상하지만 또 고객 서비스에 대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고객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가 35,000명쯤 됩니다. 35,000명. 네. 와우, 많네요. 35,000명의 변호사가 많네. 있고, 네. 그럼 서울에는 몇 명쯤 있는지 아세요? 35,000명이라고 하니까 한 3만 명 아, 될까요? 3만 명은 좀 너무 너무 많고요. 많을까요? 25,000명의 변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서초동에는 거의 그냥 추정컨대 한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의 다 쏠렸다. 네. 네, 쏠리면. 왜냐면 서초동이 이제 법률의 메카이고, 뭐 서울지방법원부터 해갖고 뭐 법원과 검찰청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서초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돌 던지면 맞는 게 아마 변호사일 걸 정도로 치이는 게 변호사인데, 그 많은 변호사들한테서 저는 어떤 존재인가, 또는 나는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 겁니다.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까? 그것도 네. 고민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도 아니었고, 검사도 아니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경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선택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선택의 근거와 선택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해서 만족도를 키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던 거죠. 고객의 만족도, 고객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까? 네. 고객을 이해하려면 고객에게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고객님,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 이게 해결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야, 뭔가 좀 달라요. 기존의 변호사님들하고 좀 다른 방식인 게 어렴풋하지만 확실히 지금 저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서 고객 대하듯이 할 네. 때 이 심쿵한 가슴에서 이렇게 쫄깃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네. 예전에 진짜 다르다. 했던 방식, 그리고 네. 기존 변호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왜 그랬어요? 익숙해 들어봤어요. 아니, 이 네. 돈 잃을 동안 뭐 했어요? 진짜, 맞아. 아니, 이것도 확인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맞아. 바보 같은데? 아니, 이 돈 찾으려면 또 돈 드는데 또 돈 쓸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맞아, 되게 맞아. 많이 해요. 예, 아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그런 안타까워서 변호사님은. 그렇죠. 네, 속상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안타까움과 또는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서 고객을 추궁하죠. 그렇죠. 도대체 이걸 해결하려고 마음은 있는 거예요? 맞아. 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격공감이에요, 격공감. 네. 이래서 어떻게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약서에 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코치님도 그러셨다고요? 네. 저도 제가 처음에 만났던 고객이 네. 오히려 화내는 변호사라고 해서 처음엔 좋아했어요. 어, 왜냐하면 그 상황을 격하게 공감한다고 그분이 이해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불편해함을 저는 깨달은 거죠.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엄마하고 대화할 때, 예. 아니, 넌 이걸 물건이라도 그 샀니? 그렇죠. 이거 이렇게 속아서 사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다. 막 이러면 엄마 이야기가 네. 처음에는 이렇게 주눅듣다가도 나중에, 그만 좀 해. 그렇죠.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엄마가 내가 정말 속상하고 내 돈 쓰는 거 그렇죠. 아까워서 그런 건 알겠지만, 내 돈 내가 알아서 써! 하고 그러니까. 문 꽝 닫고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을 듣는 분이 내면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아니, 쟤는 왜 나한테 이러지? 나도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미치겠는데 진짜. 왜 너까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꾼 겁니다. 야, 고급진데요. 질문을 바꿨다. 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그 변호사님들 중에 몇 분이 이런 방식을 쓸까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멘탈 코칭을 한 유일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앞에 나오는 위너 스킬은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맞아요. 하지 위너 않으면 스킬. 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걷는 때까지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걷는 아이가 뛰는데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고 포크를 들고 젓가락을 드는데도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대화, 그리고 자기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거 와닿네. 네. 교육을 못 받았는데 네. 숟가락을 드는 방법을 모르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예를 들어 외국 분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이 젓가락을 집으라고 하면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은 젓가락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맞죠? 야, 우리가 젓가락을 써보지 못한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맞아. 젓가락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집습니다라고 알려주는데 저는 멘탈 코치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제 후배 변호사들한테 그래서 젓가락을 집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국인인 것처럼 외국인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방법을 이제 후배 변호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의 힘을 통해서 승자가 되는 그런 스킬을 네. 우리가 이제 위너 스킬이라고 저렇게 이제 저게 사실 아시다시피 국가대표와 프로 선수들을 저희가 직접 코칭한 방식론, 노하우를 저기다 담은 거잖아요. 예, 평창올림픽의 은메달부터 시작해서 안세용 선수 셔틀콕의 여왕 세계 랭킹에 빛나는 그 1위 선수의 그런 노하우를 저기다 담은 건데 정말 저런 거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학교 과정에도 진짜 없어요. 맞아.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미적분 배우고 너무 어려운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것만 했지 사람을 어떻게 그 욕구를 읽고 끌어내는지 또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함께 협력해서 더 위대한 작업을 하는지 매출을 이제 향상시키는지 뭐 네. 이런 걸 정말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좀 깨알 자랑하면 저는 이제 문과 법대를 나왔지만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시대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외국에 있는 문제도 막 풀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단 한 번도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 줄의 글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서 와닿는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갔을 때 멘탈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꿈꿨던 어떤 것을 이뤘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의치한약수를 꿈꾸는 그 수험생을 두거나 그 의치한약수를 간 분이 있다면 제 말에 아마 10% 이상 공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치한약수가 의대, 치대, 치대, 한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의치 한약수의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 친구들, 또 그 또는 길을 간증. 간 분들. 그분들이 분명히 멘탈이 무너지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이 모든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경우도 생기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부모님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전문가가 있는 가정에서 오히려 챙겨줘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위 그런 의치한약술 전문직을 가시는 분들이 사실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파고 또 파고 하루에 공부량이 얼마나 엄청나요. 그래서 진짜 아무나 함부로 그 길을 생각도 못하고 가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자기 자신과의 소통 이런 공부는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게 참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 사실 안 배워봤잖아.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 중에 자기와의 대화법이라고 교과목이 있는데 왜 있나요? 맞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멘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멘탈 교육이 안 되면 다음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뭐 매출도 늘려가는 것도 과정이지만 저 스스로에 대한 이 자존감과 자부심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였다면 아마 소위 말해 저도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사업이 좀 소위 망했어요. 망하면서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저 스스로를 자책하고 왜 나는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을 때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맞아요. 왜 우리 집만 힘들어지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라는 거를 지금에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라고만 얘기해 줬더라도 오히려 그 시기를 더 행복하게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조금의 외적 변화에 근거해도 자기의 상태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멘탈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막 그리고 자기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태도 그게 바탕이 되면 분명히 지금 어떤 외부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자기의 내면의 실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거죠. 너무 멋있어요. 맞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고 또 유일하게 이런 게 있대요. 10대가 되면 꼭 해야 될 일, 20대가 되면 꼭 뭐 읽어야 될 책, 30대가 되면 꼭 가야 할 여행지 이렇게 각 연령대별로다가 의무화한 그런 태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이제 코치님과 같은 그런 길을 가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그런 게 딱 짜여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되게 위험할 정도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공공학번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는 너는 제가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대구 외고 또는 대구 과학고를 가. 그리고 그 다음은 서울대를 가. 서울대를 가면 사법고시를 합격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판사가 돼. 이거 다 짜여져 라는 있어. 예, 단계별에 항상 목표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엔 당연하다고 다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과학고를 못 가고 외고를 못 가니까 또 한 번 좌절. 그리고 서울대를 못 가니까 또 한 번 좌절. 다행히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했으니까 그 다음 됐는데 판사가 되려니까 그것도 좌절. 계속 좌절 연속이었어요. 야, 그 최고의 꽃길을 가는 순간에서 본인은 좌절을 느끼고 계시네요. 네. 계속 좌절을 느끼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번아웃이 되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이 무너지는 거죠. 네네네. 그때 멘탈이 붕괴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그 의치안약수를 꿈꾸거나 의치안약수를 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내면에는 멘탈 붕괴가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잡아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멘탈 이 프로그램,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배워서 본인이 스스로 배우든 아니면 그걸 배운 분들이 도와주면서 그분들을 케어해줘야지 더 그분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이 없으면 분명히 멘탈 붕괴로 또 다른 왜곡 상태가 나올 겁니다. 진짜 많이 와닿습니다. 늘 우리는 외부 대상에 쫓기듯이 목표 설정해놓고 막 고속질주, 진짜 사다리 타고 올라갈 생각만 했지, 그걸 내면으로 이렇게 돌려서 네. 그 관심을 나 자신에게 질문 던지고 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 네. 몸을 움직여서 액티브하게 그것도 국가대표와 프로들이 한 그 방식대로 경험해보는 그런 공부 정말 해본 적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뭐 멘탈 코치가 돼서야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강해지고 세졌는데요. 많은 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좋다. 그러면 요즘 또 대단히 화두가 되는 게 경제적 독립, 자유, 돈 벌었어?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살기가 팍팍해진 거죠.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도발 질문인데, 네. 김 코치님은 네. 컴퍼니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네. 그 경영진으로서 우리가 좀 오셔가지고, 네. 예, 매출 좀 올리셨는지, 예. 사실 어차피 유튜브로 영상으로 다 박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액수를 다 밝히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검증이 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만약에 진짜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제가 액수까지는 다 얘기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제가 벌어들인 수익의 130% 정도 됩니다. 어머나. 30% 아니고 지금 몇 프로라고요? 130% 정도. 야, 잠깐만요. 130%라면 엄청난 건데 얼마 만에 우리 공부하고 나서 이루신 매출 신장인가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강의를 들었고 야.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정도 만에 이 퍼포먼스가 난 거죠. 진짜 대단하다. 코치님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최적의 상태가 돼야지 최고의 성과를 내서 상태 네. 나와의 대화 인식 질문 이거 다 살아 움직이는데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한번 진짜 이거 시청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몸 상태가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마음도 여유 있어. 기분이 좋아요. 네네. 그러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맞아. 내가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지. 벌써 표정도 참아야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고객을 만날 때, 또는 직원을 대할 때, 또는 가정을 대할 때도 내가 마음과 몸에 여유가 있으면 어떤 상태든지 다 받아줄 수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스킬이 그겁니다. 스킬 있어요? 스킬 있죠. 고객과, 그래야지. 스킬 있어야지. 제가 제 몸과 마음이 굉장히 여유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합니다. 최소 5분에 10분 정도. 우리 국가대표 프로 선수들이 하는 바로 그 방식 루틴 네. 같은 거는. 제 나름의 네. 루틴을 만들고 가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여유가 있음이 나오게끔 행동을 합니다. 네. 나는 조급하지 않아. 그대에게 나는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고, 그대가 필요하지 않다면 괜찮아.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고객이, 이 사람은 그냥 내 돈을 빼먹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명확히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네.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진짜 필수 메시지인데요. 네. 예.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분은, 그 고객은, 그 클라이언트는 저랑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면 다른 데 가서도 다시 연어처럼 돌아오더라고요. 연어처럼 돌아오더라. 네.
그러니까 팬층을 확보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멘탈을 케어해 가면서 뭐 공감도 해주고 경청도 해주고 마음도 닦아주고 미래 비전도 설정하고 하면 시간 뭐 두세 배까지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 법률 서비스인으로서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직원도 똑같은 얘기를 네네. 많이 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2시간, 3시간씩 법률 상담에 시간을 쓰나요? 특히 제 사무실에서 오면 뭐 차 마시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심 먹고 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만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그분이 인식하는 것이 김정규 변호사만 존재하게 됩니다. 아, 진짜 온리원이구나. 네. 그런 식으로. 예. 온리원이 되는 자기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고 이거를 법률적으로 분석할 때는 또 분석을 해주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 아, 정말 네. 진짜 찐팬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물론 그게 전제가 되는 거는 나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에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멘탈이 필요한 겁니다. 야, 그러면 이런 걸 수 있겠다. 처음에는 초기에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신뢰라는 것은 그 속도를 만들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시간만 잘 세팅해 놓으면 친해지고 정말 신뢰와 믿음이 가득 차게 된 관계가 되면 그 후로는 고객이 다 오케이. 네. 김종규 변호사가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다 무조건 따를게요. 맞습니다. 라고 되니까 네. 예. 그 신뢰를 높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되어 있는 신뢰를 유지를 한다면 네네. 그 신뢰 이후에 나오는 이 퍼포먼스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130%의 경이로운 매출 신장을 이룬 거라고 보고 네.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 서비스 차원도 있지만 또 직원 관리도 예전과 달랐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되거든요. 네. 우리가 고객이 저희 사무실, 저희 로펌 사무실로 걸어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문을 열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직원. 저희 직원입니다. 네네, 그렇죠. 저희 직원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도 에이 뭐라도 던지고 싶겠죠. 화가 나서. 그렇죠. 에? 왜 왔지? 뭐 혹시나 또 저 사람 김정규로 찾아온 거야? 아 짜증나는데 왜 왔어? 뭐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여야지 그 상태로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에 대한 것도 최상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상태가 일단 좋아야 한다. 음. 경영자 또 우리 상사로서. 네. 그래야지 그 에너지가 우리 또 직원에게 전해지고 직원에게 전해진 그 긍정과 활기찬 좋은 상태의 에너지가 또 고객에게 전해지니 그렇죠. 이게 이제 매출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론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외부 고객도 되게 중요하고 내부 고객인 우리 직원의 만족도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 전제가 되는 건 나의 만족도도 되게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내가 내 상태가 준비가 되고 내 마음 상태, 몸 상태가 준비가 돼야지 그거를 직원에게 먼저 전달할 수 있고 또 직원 상태가 좋아야지 고객을 대할 때도 좋아지니까 그 상태 변화가 계속 빨리 이루어지고 더 좋게 움직이다 보니까 고객은 저희 사무실에 오면 편안해집니다. 맞아. 즐거운 상태, 긍정적인 상태, 활기찬 상태, 이런 모든 상태가 멘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탈이 한마디로 좋아야지만 그렇게 매출 상승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혹시 뭐 이제 직원과의 대화도 뭐 좀 바뀐 게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공격적인 질문을 했어요. 왜 안 돼? 똑바로 안 해? 뭐 한 짓이야? 야, 돈 줬으면 일해야지. 라는 마인드였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코치님. 아마 제 이야기를 들은 분 중에 대부분 뜨끔할 거예요. 이게 사장 마인드예요. 야, 도대체 일하라고 뭐 하는 거야? 이 마인드가 안 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네네. 물론 사장님은 그런 마인드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인드로는 절대 직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와 직원이 하나의 팀이 돼서 우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상으로 끌어올려야지 그 고객이 만족을 하거든요. 어, 코치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는 수많은 식당들 중에 네네네. 자주 가는 식당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자주 가는 식당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음.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저는 맛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맛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 맛있는데 직원이 음식을 던져줘요. 예를 들어 맞아. 직원이 와서 욕해. 네. 그러면 그 식당에 아무리 맛있어도 가고 싶을까요? 사실 그렇게 해서 안 간 데 있어요. 뭐 던지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반찬 좀 더 주시겠어요? 막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 알아요. 좀 기다리세요. 막 이렇게. 어우, 예전에 제가 갔던 식당은 아, 됐어. 그만 먹어라는 걸 좀 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머, 그래. 물론 그 식당이 맛있긴 하지만 네. 뭐 욕쟁이 할머니로 좀 얘기했지만 그래도 난 기분이 나빴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도 나 안 가고 싶어. 아무리 좋아도.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담겨지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모습이듯이 예.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 마음도 사실은 그 직원의 그 음.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음. 멘탈에 대한 부분으로 위너 스킬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아, 네. 네. 자, 그렇게 보면 아까 이제 처음 코칭 배우기 전에는 고객과의 대화도 네. 정말 안타까워서 왜 그러셨어요? 왜 속으셨어요?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닥달하듯 약간 좀 추궁하듯 했고, 직원에게도 멘탈 코칭 이런 걸 배우기 전에는 왜 늦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왜 빨리 안 움직여? 이런 경영자. 아, 이걸 못해? 네.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됐던 게 이제 완전히 좀 전환됐다라고 이제 느껴지는데, 네. 혹시 뭐 자녀하고의 대화도 좀 바뀌었을까요? 아, 이게 코칭 과정을 하면서도 네. 잘 안 되는 부분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저는, 음. 그래도 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아, 내가 지금 마음 상태, 몸 상태가 되게 힘들어서 아이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구나라는 걸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런 인식 자체가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상태대로 화를 내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가, 물론,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네, 근데 뭐 화를 아직 안 내는 건 아니지만, 화를 내면서도, 네. 아, 내가 이 행동을 한 것은 내 상태가 이랬구나. 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구나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변화가 진짜 우리 아이에게도, 네. 또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도, 직원에게도 지금 막 변하는데, 또 후배에게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대한변호사협회의 교육이사로서 네. 또 우리 후배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실지, 이 멘탈 코치로서. 네, 후배 변호사들도 저랑 비슷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죠. 네네. 그 과정이 바뀌면 매출에 대한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 자체가 바뀝니다. 네, 그 측면에서 저는 교육이사로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맞아. 매출은 당연하고 네. 그 과정에서 오는 나의 행복도가 바뀔 수 있다. 그거는 진짜 당연하고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전문가들이 네. 자기 관리법을 이제 배우지 못해서 대단히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론이 이제 폭탄주로 가거나 이제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돕는 방법도 잘 모른다. 네. 공부 어마무시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관리법, 자기통제력, 자기절제력, 자기 생활을 이롭게 하는 그런 방식론을 못 배운다라고 했을 적에 스스로 이제 막 갉아먹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었잖아요. 지금 이제 코치님 경우에는요.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나 관리를 참 잘한다라고 자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10점을 준다면 10점 중에 한 9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왜냐하면 내가 마음 상태를 내가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많은 후배 변호사들, 그 동기들이 스스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를 갉아먹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 예. 알게 모르게 할 뿐이지 그게 나중에 나타납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이 분명히 도래를 하거든요. 네네. 그 도래하는 과정을 늦출 뿐이죠. 늦어지는 거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멘탈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하긴 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네. 지식과 기술을 많이 공부하신 거지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공부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 것이니까 멘탈 사용이 시장 경쟁 우위를 만든다라는 맞습니다. 멋진 표까지 그때 들려주셨었는데요. 저는 분명히 이 멘탈을 잡고 있는 변호사들은 변호사 시장에서, 대한민국 변호사 시장에서 분명히 우위를 점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마음의 캐파와 면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변호사님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스킬을 쓸 수 있는 변호사와 아닌 변호사들은 완전히 구분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출로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팬덤까지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멀리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그런 식의 대화, 고객을 정말 만족스럽게 서비스 정신으로서 법률 지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게까지 이제 펼쳐내시기 때문에 또 나랑 대화하면 자신감, 나랑 대화하면 행복도가 상대가 높아지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어처럼도 돌아오고 소개도 해주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끝으로 코치님은 누구에게 이 멘탈 공부 꼭 추천해주고 싶으셔요? 저는 지금 후배 변호사님들한테도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분명히 경험을 해야 될 것은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김종기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부모님도 그걸 겪을 거라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젓가락질을 할 줄 알아야지 외국인한테 젓가락질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도 멘탈을 관리를 할 수 있고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아이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본인의 멘탈을 관리를 해야지 분명히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멘탈이 붕괴되면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 되게 많이 극단적인 걸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님들은 꼭 이 과정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이 과정을 수료해 보시고 요청을 드립니다. 맞아요. 추천드리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국제 멘탈 코칭 센터의 박철수 멘탈 마스터가 얘기하잖아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단 2가지 선물이 있다면 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는 네. 리더십 공부, 또 다른 것은 코칭과 명상,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방법, 그거 알려주는 게 코인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예, 마음을 정복한 자, 아니, 세상 정복하니까. 제가 이 말씀 주시니까 제가 제 의뢰인 중에 정말 부자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술과 유흥과 도박으로 다 쓰시더라고요. 네. 어느 지역을 그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 못 갈 정도로 부자였는데도 네네네. 도박과 술과 뭐 유흥으로 다 쓰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물려주고 싶다면 이 멘탈을 관리하고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멘탈 과정을 배웠다라는 게 제가 습득을 하고 있고 제가 훈련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 저는 많이 질문합니다. 오늘은 어땠어? 어떻게 하고 싶었어? 뭐가 잘 안 됐어? 이런 질문을 아이에게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 아이가 계속 생각합니다. 오늘 상태는 어땠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아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멘탈 과정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코칭은 21세기 창의적 인재 육성론인데 네. 거기에 멘탈 코칭이니 나랑 대화하면 이 아이는 자신감, 자존감, 뭐 끈기,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이해를 통한 확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건 뭐 필수죠. 네. 요즘에 세상 정말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스스로가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이 힘, 이거야말로 위대한 유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코치님은 아마 법률 상담소가 아니라 인생 상담소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많은 고객들이 가게 되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꼭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국내 1호 멘탈 코치 변호사 김종규 코치 찾아가시면요. 오늘 드렸던 이 말씀대로 정말 편안한 인생 상담 같은
내 삶을 위너로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그런 법률 자문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김종규 코치께서 극찬하신 국가대표와 프로 선수들을 만들어낸 그 방법으로 나도 자신감, 자존감, 자기회를 통한 확신 좀 경험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요. 여기 위너 멘탈 세미나 방송 중에 몇 번 나갔잖아요. 여기에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승자가 되는 멘탈 비법을요. 아주 4시간에 압축적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11월 19일 일요일 날 1시 반에서 5시 반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정말 계절 좋죠. 11월 19일 날 저희 특히 국제 멘탈 코칭 센터는요. 양재천로가 샌프란시스코 강처럼 유유히 흐르는 공원에 있답니다. 그래서 오시는 것만으로 가슴이 탁 트이실 거예요. 비용도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네, 가격 10만 원에 그렇게 여러분들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삶의 위너가 돼야 되잖아요. 승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모하신 김정규 코치의 극찬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꼭 오셔서 영미야 가자! 컬링팀의 은메달에 빛나는 그 훈련 방식과 또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와 프로들이 경험했던 그 방식, 예, 이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프로 선수들도 어디에서 이제 했는지를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전화 한 통 또 직접 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저희 사명감 갖고 일합니다. 김정규 코치님도 지금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 것처럼 저희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전화 한 통 궁금하시면 그냥 바로 주저하지 말고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우리나라 제1호 변호사 멘탈 코치 이런가요? 모시고, 예, 네. 이러세요. 네. 네, 1호 김종규 코치님 모시고서 이렇게 대화 나눴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또 위너 멘탈, 승자 멘탈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 터닝 포인트 된 또 신선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잠 주무시기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